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아리엘님. 예, 코칭. 안녕하세요. 이제 공식적인 코칭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해보러 뭐 그런 거고요. 지금 미국 시간 1시 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졸리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받은 것은 그때 요거였잖아요. 추진력 여왕, 에리얼. 이걸로 추진력 키워드로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에리얼님이 그때 많은 여러 가지 기획안을 주셨지만 에리얼님의 가장 큰 특장점은 추진력에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가장 먹힐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것들은 차후에 풀더라도 일단은 가장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마 추진력이지 않을까. 근데 이 버전인데, 제가 그때 그거잖아요. 요 버전. 요 버전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따로 안 쓰셨죠? 다른 거를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이걸, 주제를.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거 많이 또 써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예, 오늘이 아니라 그날 강의 끝나고 레오짱님 음, 줌스쿨에서 강의 음, 끝나고 추진력 쪽이 좋겠다 하셔서 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봤거든요. 그리고 네, 목차는 이제 오늘 의논을 좀 해보고 쓰기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그냥 추진력에 내 인생이 이렇다 이거는 다 재미없으니까 어, 제 인생을 거기다 녹여는 내야 되겠지만 음, 그 테마를 추진력이라는 게 지금 그냥 제목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봤다면 아이디얼리 네. 어,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예 이 기획안으로 작성을 해보죠.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 키워드 추진력이 하나 나왔어요. 추진력. 멋져요 이게. 이렇게, 예, 또 말씀해 보세요. 키워드부터 한번, 핵심 키워드부터 몇 개 말씀해 보시죠. 추진력 어, 있고, 그다음 뭐, RBD, 뭐, 꿈, 시크릿 이런 건 상관없나요? 네, 근데 이제 추진력이 필요한 이유가 응, 보이지 않을 때 추진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불확실성 이게 응, 키워드가 또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속도?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고, 네, 속도. 또, 네. 또, 또는 어떤 의미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아니요, 그 시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아, 시대의 속도, 네. 빠른, 시대, 빠른 시대 변화. 네. 요즘에는 옛날에 10년 걸리고 요즘에는 1년 사이에 막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추진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음. 그럴수록 필요한 추진력. 그러면 이 추진력은 일단 이렇게 같이 키워드가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불확실성에 이제 들어갔고. 추진력도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논리고 멋있네요. 예. 그다음에요. 불확실성 또 주장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죠. 추진력이 주제가 돼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마인드 이제 저변의 마인드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길래 그래서 그때 특강 중에는 당장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 네. 일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네. 것들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으로 또 녹여낼 수 있죠. 네, 네. 죽음 어,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 이제 저변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마인드 색다른 마인드 아니, 마인드 또 어?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왜?
제가 밤중이라 가라앉아야 되는데 대표님 가라앉아서 목소리. 가라앉았다고? 네. 아, 목소리가. 목소리 안 가라앉았는데? 아, 네, 음, 죄송해요. 음. 하여튼 마인드가 이거 말고 또 어떤 근원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머리가 안 돌아갈 시간이라. 네. 일단 그럼 나중에 키워드는 더 뽑아보기로 가제나 홍보 문구는 나중에 하고요. 이건 좀 이따 하고 핵심 메시지 추진력 책을 쓴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장하고 싶다. 음. 이것만은 독자들이여 명심해달라. 내 책은 이걸 전하고 싶다. 이런 게 뭘까요? 한 줄로? 뭐 그 여러 실행, 문장, 두세 개 문장 써도 돼. 네, 실행이 답이라는 게 요즘 유행어 아닌가요? 네, 저는 추진력도 계획 없는 추진력, 무대뽀 추진력은 안 되건다고 생각해요. 무대뽀 추진력에는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무식한 그 필요 없는 인재죠. 그러니까 뭐죠? 어리석고 부지런하면 또 추진력은 사실 부지런함이잖아요. 어리석고 부지런하면은 오히려 더 일을 몇 배로 어렵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꽁츠 네. 말이다. 그러니까는 네. 추진하려고 할 때는 확신 없는 추진은 사실은 하면 안 되고 자기 확신. 그러니까 결과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해야 좋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죠. 답이 없다. 뭐 답이 없다 역시. 근데 실행이 답이다는 너무 흔한 말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실행이 답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행이 답인데 그 실행이 어리석은 실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실력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행이 그거는 답이다는 빼시고 버려? 일단은 저는 네. 그 저는 추진력하고 무대뽀는 그러니까 무대뽀하고 추진력이 거의 보통 같이 동일시 되잖아요. 그게 저는 싫은 거죠. 좋아요. 잠깐만요. 무계획 무대뽀와 추진력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일단 대충은 네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뭐 추진력 좋은 사람을 무대뽀라고 표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무대뽀라는 건 사실 계획 없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교육을 하는 전문가잖아요. 어쨌든 교육을 평생 해왔는데 교육자는 그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첫째는 그 추진력이야.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저변의 근간에 들어갈 것 같네요. 저변의 마인드? 아까 그 네. 교육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세상이나 그 사람이나 바뀔 거라는 마인드를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교육자가 알아야 될 건 절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추진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추진력으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교육자의 마인드니까요. 네.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네. 이건 교육자의 마인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네네. 뭐 교육자는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런 마인드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반드시 어쨌든, 네, 두려워하지 세상이 않는 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추진력 관련 홍보 부분 나중에 찾기로 하고 일단 참고 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관련해서 실행이 답이다. 이건 이제 나와 있던 책이고 실제로 네, 그 책은 실행력 보지도 못해서 하도 들어서 그렇죠. 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 이민규 뭐 실행이 답이다. 이게 있잖아. 네,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실행력 책으로는 나온 지는 좀 됐어. 2019년이 이거 개정판이고, 사실은 그 전에도 10년 전에 나왔던 걸 개정한 거거든요. 도난에서. 이게 많이 팔렸지. 그때 한 30만 부 이상 팔렸지. 실행력 관련된 책으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다. 그 다음에 뭐 execution 이런 책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다 적어볼게요. 붙여넣기를 한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와, 하겠다. 진짜 좋네요. 이런 좋아요. 공부 써야 되는데. 실행이 답이다. 행동과 실천 심리학. 뭐 이거 부제는 이렇게 적고 실행력 관련되어서 또 하여튼 이 책은 이제 키워드가 보시면 독차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해라. 뭐 뻔한 말씀이야 사실. 즉시 행동, 즉각 행동 어쩌고 유지, 포기하지 말라. 뭐 단순하죠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목적의식, 그 다음에 즉각 행동, 그 다음에 그 포기하지 말고 유지해라. 이거예요. 3단계. 되게 단순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실행력 자체를 다루는 책이 없었어요.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벌써 15년 전인데 이건 개정판이라서 지금 2019에 다시 낸 거고 15년 전쯤에 다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신선하기보다 그냥 실행력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없어서 잘 팔렸던 측면도 있어요. 이 책이. 이민규라는 저자 자체가 그리고 기존에 전자기 베스트셀러 저자였고 본인이 박사학위라는 것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럴싸했죠. 이제 아주대 뭐 명예교수 이건 나중에 딴 거고 이 책 쓸 때만 해도 교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공부를 좀 했다. 근데 뭐 학부는 좋은데 나온 것 같진 않고 그냥 심리학 박사라는 타이틀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학교는 안 밝히고 그냥 박사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력도 스킬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스쿨 비슷하게 오프라인 베이스로 스쿨로 이런 실행력 학교 뭐 이런 걸 운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재로 썼기 때문에 잘 된 거지. 그때 이제 약간 비어있는 무주공산 상태의 주제였는데 또 자기가 교재로 계속 소화를 하니까 책이 끝까지 잘 팔린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책인데 이건 뭐 사실 내용은 너무 별거 없지. 평범한 주장이죠. 사실 주장으로 보면 뭐 그냥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액션하고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거야. 너무 밥 먹으면 배부르다 수준이지 거의. 근데도 이제 초기 선점자의 이점 효과를 거뒀다는 거지 이 책. 그래서 실행력 책으로는 제일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실행력. 미친 실행력 이거 뭘까? 이건 최근에 뭐 실행력 강한 사람들의 인기도순. 미친 실행력 라운북. 이건 뭐 그래 실행력으로 하면 이 사람은 라운북은 자비 출판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팔렸는데 지금은 5년 아니 8년 전이 7년 전이 되어 버려서 이제 판매 지수는 낮아졌고 실행력이라고 하면 실행력은 이제 미친 실행력은 자기 자랑처럼 제목을 잘못 지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실행으로 한번 쳐보죠. 우리 추진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 실행 잠깐만요. 한번 비슷하니까 일단 실행부터 음. 몰입 OKR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이게 이 주제네. 이소연의 가산북스 이게 좀 참고할 만한 경쟁서고 한 번 더 서 투 아이고 왜 이렇게 됐냐 아이고 가비 아이고 계속 최근에 나왔네. 그렇지 그리고 다산북스가 괜찮지 않아요? 모르겠어 괜찮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산이 좋아서 다산북스도 좋아 보이나? 사장이 또라이야 약간 진짜요? 사장이 조울증 환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사장의 마인드가 뭐 오월 모드에 들면 회사도 갑자기 쪼그라들고, 사장이 잠깐 조증 환자 상태로 다시 올라오면 회사 좋아지고 막 이래. 왔다리 갔다리. 그걸 음. 또 밑에 직원들, 임직원들은 견뎌내야지. 아이고. 사장의 변덕을. 스프린트, 크로스 해킹, 이건 이제 마케팅 책이고, 스프린트는 실행, 뭐 이런 거고, 이제 좋아. 이 정도이고, 추진력으로 한번 추진으로 쳐보죠. 추진력으로, 공부 추진력, 좀 다르고, 허슬. 이게 이제 2018년에 나왔는데, 추진력의 비밀. 뭐 이건 외국 책이고, 세 명이 저자 공저를 했네. 이건 그럼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 제가 21세기 북스에 있었을 때 나왔던 책인데, 제가 낸 건 아니었고. 네. 플라이웰, 이건 짐 컬린스 뭐 그런 옛날에 지금 굿투 그레이트의 약간 변형판이고, 퓨어드, 뭐 이제 공부 추진력 뭐 이런 것밖에 없네. 이명박, 책상 위의 전력은 믿지 않는다. 고성량 엔진을 기도 동역자, 뭐 이 정도밖에 없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헛슬 뭐 이 정도. 이 정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는 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추진력이 아니면 제목을 달리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제목을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찾으려면 네이버 책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이버 책은 좀 그 검색 결과가 다르거든요. 아. 옛날 것까지 굉장히 잘 찾아줘.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추진력 적은다. 여기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와. 허슬도 나오지만 플라이휠도 나오고 음. 비슷하게 별거 나오는. 없고. 책상의 전략 비슷하게 나오는. 응배 본질 아니고 몰입 고트 그레이트까지 나오는. 초격차, 부의 본능, 브라운스톤, keep going, 뭐 이것도 추진력이라고 볼 수도. 이건 추진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트렌디에 맞춰서 살아라 이런 책이고, 별로 없네. 하여튼 이렇고, 추진력 그러면 실행력으로 한번. 실행력, 페가수스 실행력, 토요타 변화의 실행력, 아이의 실행력, 실행력.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책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주제로는 이민규 외에는 강자가 없다. 추진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이건 전혀 엉뚱한 것까지 다 나와서 추진 실적 무슨 뭐 전혀 엉뚱한 교재들이 나오고 있네. 네. 그래서 뭐 전혀 엉뚱하게 너무 추진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쓰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정리해보면 이 책이 조금 하는데, 이제 이 책의 단점은 여기 적어보겠지만, 너무 원론적이다. 그리고 출간된 지 15년여 이후 개정판으로 3년 전 나온 재출간. 이 상태인데, 역시나 이제 너무 원론적인 건 똑같아요. 너무 원론적이고, 이제 뭐, 원론적이라는 얘기가 뭐, 계획, 그 다음에 뭐, 즉각 실행, 그 다음에 무포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장이. 네.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요것은 조금 참고할 만 하겠네. 아까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를 한다면 경쟁자를 알아야 되니까.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이소연, 요거 이제 목차를 살짝 보면 어떤 식으로 각을 잡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목차 더욱 OKR 이론이구나. OKR 이론을 써가지고 자기개발 원래 즐겁고 OKR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검증이 공식이 만드는 추세결. 이렇게 구글을 만든 목표 달성과 OKR
구글의 목표 달성 OKR을 여기 실행력 책에다가 약간 OKR 책인데 약간 색깔을 바꿔 입혔구나. 옷만 갈아입혔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에서 우러난 목표를 잡아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뭐 쪼개기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회고와 학습 리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OKR 이론이에요. OKR은 뭔지 아시죠? 네, 들어는 봤는데 뭐 제대로는 몰라요. 근데 알 아, 것 같아요. 네. 예, 뭐 대충 그 도구 음, 일종의 피드백 도구야. 네네. 네, 일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그 피드백 도구인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약간 기업체에서 한국 기업체에서 유행을 탔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그걸 쓴다고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다가 특징을 적어볼 짝시면 이렇다. 구글을 만든 OKR 달성법 OKR을 만 바꿔 소개하는 책. 뭐 이런 셈이죠. 그럼 우리 이쯤에서 OKR 이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OKR 뭐 하는 건가? OKR. 뿅.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 OKR. OKR이란, 아이고, 왜 이런 게 뜨냐? 귀찮게. 쿠키를 허용해야만 한다는데, 여기 나오네. 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와 성과 지표. 조직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 직원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어디까지 달성되는지 성과를 수치화하는 것이 이걸 복사에다가 이따가 제가 이거 변환해서 워드 파일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 뿅 넣는다. 저도, 네, 네. 지금 그거는 음, 제가 사서 참고해서 볼게요. 아까 네, 지금 오후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대표님 하실 때 메모를 좀 했는데요. 네, 추진력이 필요한 영역,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교수님이다. 그것도 국문학과 교수님이다. 이러면 어, 추진력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추진력이 모든 곳에 필요하진, 뭐 있으면 좋지만 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음, 음, 사실은, 마케팅 영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음, 창의력, 기획하는 사람들, 창의적인 그 광고쟁이들 있잖아요. 광고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 와야 하는 곳은 누가 가본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가들, 새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추진력이 이것도 역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음, 추진력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세에 딱 추진력이 가장 필요한 게 1인 기업의 시대고, 모두가 다 그 디지털 블록체인 막 이런 것들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NFT 뭐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의 그 근간이 되는 거는 뛰어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그 자체도 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융합적 인재상을 필요로 하는데, 뭔가 융합적 인재, 네.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네, 필요. 네, 네.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무대뽀랑은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퍼스널 브랜딩으로 사용했을 때 음, 어느 쪽에서 강의를 할 것이며 어느 음, 쪽에서 그 좋아. 기업을 키워나갈 건지를 그렇지. 생각했을 때, 네. 어, 그때 그쪽에 조금 더, 네. 기업을 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 기업체, 중소사들, 기업체, 네, 이런 기업체 영업 기업, 직원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을 준비하는 잠깐만요. 전화 받으세요. 아니요.
개인 기업을 이거는 그냥 준비하면 개인이고요. 저는 개인을 별로 상대로 할 생각은 별로 없고 그 개인들 대기업이나 이런데 그 기업들 삼성생명 뭐 삼성생명 네, 등 자동차 회사 프리랜서 영업자 조직 네, 이런 거고 네. 왜냐면 이게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게 제가 자동차 네, 자동차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코리아나 화장품 이런 데 제가 탑이었거든요. 어, 신인이왕 사관왕. 그 자동차 삼성생 네, 영업자 음, 자동차나 네, 네. 보험 등 프리랜서 영업자 조직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인들보다는 선교사 조직에 또 꼭 필요해요. 선교사. 좋아요. 잠깐만요. 선교사 조직, 선교사 관련자들. 왜냐면은 제가 다 해본 것들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죠. 최초 해봤어요. 네. 제가 아는, 그래야 제 삶도 같이 녹여내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신뢰성에서 아까 뭐라고요? 네. 어디 하셨다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신인여왕 사관왕이었어요. 신인요원. 첫 달에 1,800만 원 받았거든요. 음, 나 그리고 정말, 코리아나 화장품 최단기 지부장. 잠깐만요. 코리아나 화장품 화장품의 지분. 최단기 지부장. 근데 이게 또 경단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경력이 단절된 여성 해당기가 얼마 만에? 8개월. 8개월 만에? 그렇구나. 경단녀가 뭐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 음,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시작한 일들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경, 왜냐면은 경력 새로운 단절 그 이후 예, 도전한 네. 왜냐면은 그래서 탁월한 그 성과. 전에는 네, 추진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좋은 회사 딱 다니고 음, 그냥 회사에서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됐는데 음,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아기 키우면서 갈 수 있는 직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엄마들이 전부 다. 음. 회사에서도 안 뽑아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프리랜서밖에 할 게 없지, 대부분. 네. 그랬을 땐 진짜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런 모든 어, 것들에. 네. 아까 영업 조직들, 어디 갔냐. 네. 마케팅이나 뭐, 네. 영업자들, 네. 영업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대기업에서는 강의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거기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자, 사실 그럼, 군인한테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 어쨌든, 음, 군인들은 무조건 뭐, 작전대로 실행하는 게 근데 숙명이니까. 작전을 명령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맨더 어, 입장에서는 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없어도. 그렇죠. 음. 그래서 군인, 저는 뭐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네, 군인 조직에서도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죽더라도 다 오네. 음? 선교사들 네. 저 지금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교사들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거든요. 제가 지금 랜선 아울리치 로 기업을 만든 거잖아요. STS 자체가 그 선교사들, 네네. 1인 기업 활동 그것도 맞지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못 모이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오히려 교회를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를 그만두고 제가 선교 단체를 선교 비대면 비즈니스 시대, 네 비대면 시대에 시대에 그러니까 선교 새로운 사역을 위해 음, 새로운, 네. 새로운 선교 사역 방식을 개척하다. 네, 이게 개척했죠. STS, S, Star to Star. 예, 이게 별이 별에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웹사이트 기반인가요? 네, 그런데 웹사이트 기반이죠. 근데 실제로는 네네, 랜선 아울리치도 이제 직접 갔는데 갈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가서 직접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나서 해주는 뭐 수업 프로그램, 노래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트도 하고 코딩도 가르치고 그런 게 다 그 웹사이트 기반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가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인데 그거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뢰가 온라인, 되죠. 네, 온라인 선교 네. 저 공식. 스마트 선교사예요. 이게 뭐야? FNMC 스마트 선교사. 스마트 선교사라고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파송 선교사죠.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선교사. 네. 기술과학 전문의. 전문인 선교회. 전문인. 인간할 때 인. 전문인 선교 FMNC라고 하거든요. FMNC. 여기 유명해요. NC. 네. 그 선교회에 스마트 이건 무슨 선교사.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제페토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도 만났고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선교를 하는 조직이죠. kind of. 근데 거기서 이제 스마트 선교사 하고 이번에 가서도 이제 코치들을 코칭하는 그 코치를 코칭하는 강의하러 가는 거거든요. 또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선교사예요. 거기서 저희 STS랑 FNMC랑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MOU 체결하자고 해서 하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 뭐 종교 쪽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타겟으로 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는 그 전부 다 제가 경험한 쪽이랑 제가 그렇지. 책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쪽이 이쪽이 되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책에 담아야 어필을 하러 삼성생명에 가서 야 나는 니네 삼성생명 신인 여왕이었으니까 니네가 이 책도 좀 사주고 나 강의해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팔 수 있잖아요. 추진력. 그러고 이제 교회 조직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이 선교의 툴을 바꿔야 돼서 저희가 제일 고생하는 게 그 마인드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거 교회 조직들에 이것들을 다 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또 이게 뭐죠? 그 조직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서 붐이 일면 누가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만약 이용훈 목사님 이런 분이 추천해주면 추천사에 써지면 팔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사 원하면. 좋아요. 군인들. 군인들은 이것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 한국 군대 가서 야 니네도 미국 군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도 좀 하고 니네 이거 좀 넣어줘라 뭐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특이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재미죠. 뭐 사람들이. 뭐 한국 군인들은 약간 미국 군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하길래. 그건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있죠. 군선교는 다 하거든요. 군선교 여기서도 또 군선교. 군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군 선교팀이 있어요. 큰 그럴 때는 군선교팀 특히 좋다. 네네 교회들 큰 교회들 뭐 광림교회든지 막 이런 큰 교회들은 군 선교팀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야, 니네 이 책 사가지고 군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라 뭐 이것도 얘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38살 먹은 한국 여자도 미군을 했는데 니네가 이거 힘들어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신교육도 해줄 수 있고. 학산 독자로는 개인은 어떤 개인들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까 개인은 말씀드린 대로 경단녀들 경단녀로서 너무 싫다 경단녀란 단어는 근데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네. 해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3040 여성들이죠. 그렇겠네요. 네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 또 한 그룹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핵심 독자, 확산 독자는 마케팅용이기도 하고 근데 핵심 독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하나. 사실은 이게 두 개는 확산 독자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네, 빼세요. 그러면. 네. 이거 핵심 독자는 제가 책에서 썼지만은 이건 이제 마케팅 할 때 가장 역점을 둘 타겟을 정하는 네. 것이기도 하거니와 집필할 때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네, 네, 네. 톤의 매너를 맞춰서 얘기하는 용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영업자 조직을 대상으로 계속 내가 강의하듯이 책을 네. 설명해야 되는 톤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선교사와 군인들은 너무 결이 달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산 독자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다로 지금 그냥 보면 네. 되고, 핵심 네. 독자는 이런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음, 뭐 실효적으로 그러면 실효적이 이게 맞겠네. 실효성은 네. 아까 뭐였지? 아까 실효적으로 맞는 설명이 있었는데 1인 기업 시대 이거 메타버스. 네. 좋아. 자, 이걸 이쪽으로 해야겠다. 네. 복사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슝 이렇게. 자, 1인 기업 시대 하고 메타버스 등 적용 추진력이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좋아. 불확실성 시대니까 말 그대로. 좋아요. 좋아. 그러면 뭐 기존에 이거 너무 원론적이라서 이제 조금 다르고 결이 다르고 이것도 네. 뭐 네. OKR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메서드에 대한 것을 푼 것이라 우리 그 에리얼님이 하려는 거와 다르니까 네. 여기에서 희귀성 뭐 이런 거 차별성을 그러면 뭘로 가져갈까요? 저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런 제 마인드나 적용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게 음, 여행 정말 많이 했고 미국에 살고 있고 음, 그러니까 20 몇 개국을 다닌 것 같거든요. 20개국 음,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대충. 그리고 경험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25개국까지는 안 됐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좀 다녀올게요, 제가 4월에. 그래서 20개국 그리고 또 현재 또 제가 다녀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10개국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국 이상의 그 고객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제가 고객, 회사에서도, 네. 통해 뭘 전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세계관이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성향인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디아스포라가 있대요, 한인의 종류에는. 네. 근데 그 북한 디아스포라가 사람, 뭐였더라? 무슨 뜻이죠? 디아스포라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흩어져 음,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한국인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 해외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음, 75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다른 나라 가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 기질적으로 그런 게 이제 저도 그 미국에 와서 미국에 가는 걸 결정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되게 짧게 걸렸거든요. 음, 한 2달도 안 걸렸죠. 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추진력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추진력도 그러면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수진력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잘 이제 지금 뭐라고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반복할수록 이지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성공도 습관이잖아요. 그것처럼 음, 추진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음, 처음 추진할 땐 두렵고 그렇지만 음, 이 추진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다음부터 진짜 두렵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추진력의 체화에 대한 거, 추진력 자체를 음, 자기의 그 기질화, 리더십 그렇지. 기질화, 추진력을 나의 네, 내재화하는 기질화, 뭐, 방법을 네. 알려주는 책 이런 거지. 그것도 좋네요. 네. 음, 네. 타고난 기질화, 그러니까 기질화 네. 내재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 특히 네. 1인 기업 관련자, 1인 기업가나 영업자의 최적화해서 던져주는 추진력 장착의 솔루션이다. 이런 게 좀 기존의 책들하고 다른 거지. 그죠? 네.
뭐 이런 원론적인 책들, 뭐 OKR 책이나 뭐 이것도 허슬도 일종의 뭐 원론적인 책인데, 여기 이제 마약상들이 허슬러라고 부르잖아요. 마약할 때 마약 거래 밀고 땡기 밀당하는 거 이런 거 허슬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딴 개념인데, 하여튼 뭐 이것도 약간 실행력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 약간 그 애드립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여하튼 1인 기업가나 영업자의 최적화해서 던져주는 추진력 장착의 기술 솔루션, 기술 장착의 기술. 요게 이제 보통 책 부제로 많이 쓰는 패턴이라서 뭐뭐의 기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 거다. 좋아요. 20여 개국을 다니며 길러낸 식견과 색다른 세계관을 통해서 추진력을 나의 기질화, 내재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근데 책이다. 저기 세계관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아닐까요? 경험담이 들어가게 되니까. 통해 얻은 뭘 한다고? 여기 경험, 세계관을 실제 통해. 경험. 그러니까 이제 20개국을 다니면서 길러낸 식견과 색다른 세계관을 통해 얻은 추진력을, 뭐 가지게 된 추진력을, 음. 그 전에부터 이시교육 다니기 전부터 근데 에리얼님 추진력이 있었다며.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추진력이 발휘된 거는 사실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음. 그거는 책에서 얻은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진짜 책벌레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책벌레 게으름이라고 해야 호기심.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철이 들었으니까 책벌레 호기심에서 비롯된 네. 도전 정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그러니까 그 저는 와중에 그러니까 된 남하고 추진력. 같은 거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삶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들이 다 똑같이 사는 거가 뭐 그런 삶 뭐하러 살아?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뭐 인생 다 그게 그거지 그러면 사는 맛이 없잖아요. 인생은 다 그게 아니잖아요. 책벌레 호기심에서 비롯된 색다르게 사는 삶에 대한 도전 정신. 그 와중에 갖추게 된 추진력 맞아요, 이거? 지금 다 정답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일단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네. 거지. 어, 하여튼 근데 이건 이제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목차로 짤 때 넣을 네. 대목이라 음. 뭐 차별성. 차별성은 이 책이 가지는 차별성은 본인의 경험담이죠. 다 경험해 본 거죠. 다양한 제 직업 다 쓰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 다 같은 계통이 아니라 다 다른 계통으로 그렇지 해봤죠. 각자. 네. 음. 자, 좋아. 그것도 좋네. 잠깐만요. 그러면 음. 20개국을 다니면서 각기 다른 전혀 서로 전혀 다른 직업군을 경험하며 길러낸 식견과 색다른, 너무 말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식견과 세계관을 통해 얻은 추진력을 나이가 아니라 빼고 독자들의 기질화 내재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게 네. 색다르네요. 다른 책들과 달리 내가 직접 경험, 대부분의 사례가 저자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되는 책. 간접 경험도 나중에 좋은데요? 어? 네. 대부분의 사례가 저자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책이고 아주 좋은데요.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 사례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자 네네. 사례가 풍부하다라는 네네. 것이 색다르죠. 대부분 이런 건 원론적인 책들은 남의 사례로 다 채워 네. 넣으니까 네. OKR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추진력, 불확실성, 색다른 마인드,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도 있겠네. 아이고, 어디. 거기다가 추가로 도전 정신. 아까 뭐 색다르게 살고 싶다. 네. 이거하고 약간 어울리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가제나 홍보 문구는 뭐 핵심 메시지랑 비슷하니까 여기 지울게요. 계획 없는 무대법 추진에 답이 없다. 자기 확신. 이때 자기 확신이라는 건 뭘 신앙적인 걸 말하는 건가? 아니요. 그 신앙도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활용점정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고 그거는 빼더라도 그거는 저의 이제 자기 확신인 거고 말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저는 1부터 끝까지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을 때 그리고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자식의 경우에는 이 A부터 자식의 Z까지. 100살까지 네.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100년 A부터 G까지 다 계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맨날 내 머릿속에 계산기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뭐죠? 한번 돌려볼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추진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거. 시뮬레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키워드 되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저는 그래. 교육할 때도 시뮬레이션 꼭 시켜주거든요. 시작할 때. 네. 좋아요. 준비할 때부터 네. A부터 Z까지를 성공과 전부 실패의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는 거예요. 네.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다. 성공, 네. 실패 모두 포함. 네. 컨틴전시 플랜까지 짠다는 거지. 네. 잠깐만. 성공, 실패의 경우 수까지 모두 포함. 네. 좋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항상. 좋아. 그럼 여기에 시뮬레이션이 핵심어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아까 이거 아니고 이걸 다시 카피에다가 여기도 넣어놔야지. 복붙. 게임 그러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테트리스. 뭐라고? 테트리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트리스 하고 계시는 것 그래. 춤을 추셔야지. 빰빠라빰빰빰 러시아 춤. 맞아요. 못된 푸틴의 춤을 추셔야지. 추진력이고 시뮬레이션 이게 중요하다. 추진력 네. 이전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진력 그럴수록 필요한 추진력 빠른 시대 변화. 아까 그 시대상으로 내려갔잖아요. 시기 그거는 추진력 필요하구만. 네. 불확실성. 혹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뚫고 나가는 힘? 그때가 네네. 그때 추진하는 거는 이제 담대함이죠.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죠. 그거는 이게 담대함. 오는 게 결국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냥 망해도 리스크를 어디까지 내가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데 저는 네 두렵지 않죠. 그게 왜냐하면 나쁜 일을 추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바꾸고 네. 이 녀석을 이렇게 해야겠다. 담대합니다. 불확실할 때도 이 상황이 시야가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조차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네. 당장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특강 때는 유일한 네. 답변으로 답을 지금 앞에 하셨는데 여러 번 쓰게 됐죠. 네네네. 네네. 가족의 결혼이란다 죽음, 그다음에 그런 것들. 저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딱, 하여튼, 네, 색다른 마인드는 당장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여러 번의 제 경험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전정신, 이렇게 같이 넣어버리죠. 좋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이제 담대함하고 또 연결되는. 여기다 넣어야겠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파트잖아. 네. 좋아요. 그렇다. 그래. 그래서 자기 확신, 이게 먼저 계획 없는 무대포 추진력이 답이 없다. 이게 같은 말이야. 어리석고 부지런하고 그렇지다. 무대포 동시에 하면 안 해. 그래서 자기 확신이라는 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네. 스뮤를 말하는 거고, 추진력이 절실한 필요한 영역, 특별히 특히 더, 특별히 더 영역들이 있다. 기업가 영역. 기업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여기가 다시 써놓은 거지. 좋아요. 그러니까는 기존 생각을 뛰어넘는 세계관. 이건 좀 여기 좀, 이것은 딴 데다 옮겨야겠다. 이게는 뭐냐면, 이거. 여기다가, 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0여 개국 어쩌고 여기에 들어가야지. 자,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잘했네.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은 대략 나왔고요. 추진력 책을 역시 스마트 하셔서 바로바로 막 아이디어를 잘 내시네. You're so clever, you know. 좋아. 에리얼님 지금 칭찬받은 졸려요? 거죠, 지금. 아니, 칭찬받았는지 뭔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칭찬받았지.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음, 저는 오늘 와서 코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주 이지예요. easy. 살살 하세요. 의대로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제가 이해 못 한다고 해서 그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니까. 아니요. 그래도 의견을 자기 경험을 녹아내야 되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본인에게 최적화될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 방식이.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무리가 없이 쓸 수 있는데 이걸 과연 독자가 필요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하지. 아, 필요해.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음, 요즘에 1인 기업 시대의 메타버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시대 자체가 지금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장기화로 팬데믹 장기화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경제력에 대한 갈급이 필요해요. 갈급. 그러니까 경제력 뭐 네, 부업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냥 네, 갈망. 부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 영업일 수도 있고 또 네, 뭐 새로운 뭐 엔잡일 수도 있고 엔잡. 네, 다양한 뭐 블로그 수익화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뭐 NFT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엔잡 중에 하나잖아. 네. 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게 부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부업은 어차피 새로운 돌파 뭐 영업일 수도 있고 뭐 투자 해외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해외 주식 투자 부동산도 아이고 저 사실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네, 오늘부터 인생탐구 13주 과정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무료예요. 네, 그리고 4명만 딱 데리고 저까지 5명 이상 하는데 그 음, 커리큘럼 있는 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네, 짰는지. 네, 네. 네. 이게 사실 그게 23주로 이거 해준 거는 인생약방 하기 전에 음, 지금 제가 블로그를 좀 가르쳐 주려고 20 몇 명을 음, 모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료로 한 거죠. 저희 STS 멤버들이 많으니까. 음, 근데 이제 뭐 그랬는데 잠깐만 레오짱님 어디 계신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책 잘 따라와 갖고 이번에 이제 시집이 원래 글로 아니고 시집이 나오게 되는데 음, 공저로 음, 그거는 윤보영 시인님이 이제 첨삭을 음, 해줘서 낼 거예요. 네, 그런데 네네. 그런데 가만히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인생 탐구이래.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를 2장만 딱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설명하기 그렇고 예. 제가 요거를 했어요. 아까 지금 주식 얘기하시길래 음, 제가 부동산이랑 부동산 주식 지금 오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옛날에 한국 M&A 근무했잖아요. 기업 인수합병 하는 음, 회사. 음, 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회사에
착석하는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직원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를 저는 항상 들어가는데 그게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 또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가는데 저는 그 착석하는 비서여서 모든 프로젝트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어차피 이거 기업을 다 분해해가지고 주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눠서 팔기도 하고 막 팔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거 절대 안 했거든요. 금감원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막 그 검사 받고 막 이러는 것도 무섭고 그 검찰보다 무서운 금감원이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미국 주식 열풍이 오픈 채방에 보니까 불었더라고요. 막 미국 주식 막 하고 근데 그렇지. 제가 미국 엄청 사니까 뜨거워요. 그런데 제가 그 한국 M&A 있을 때 되게 친했던 이사님이 그분이 정말 정확히 우선기업의 그 금액을 맞춘 분이거든요. 나눠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우량기요? 네네. 근데 저한테는 뭐랬냐면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잘할 거라고.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되게 불법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시기를 보니까 딱 주식을 언제쯤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다음에 주식이 언제 움직일까? 이거 봐서 사실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샀거든요. 음, 그랬는데 오늘부터 상승장으로 떴어요, 다. 미국 주식이. 어떤 걸 사셨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샀죠. 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몇 개 더 샀고요. 저 오늘 4종목 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오늘이 저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오늘 그러시죠. 좀 많이 바빠서 어저께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장이 끝나지 않았죠. 점심이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제 뜰 것 같아. 그런데 바닥이어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뜰 것 같으니까 나는 사야겠어. 그래 샀어.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샀대니까. 막 하락장인데. 근데 오늘부터 시원한 상승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호재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호재가 오늘 발표된 거예요. 4시 반에 그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블록체인 그 스타트업을 사버린 인수한 거예요. 인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캔슬서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모르는 거였고 어차피 9개의 징조가 보통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장이라는 증거를 5개 증거가 있는데 3월 11일쯤에 한 3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옛날 경험에서도 물론 나오고 이제 기다리는 줄 아는 거죠. 시류를 볼 줄 아는 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인생 탐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네오장님께서 그때 소문을 잘못 내주셔가지고 저 인생 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내가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부방장이 그렇게 그 특강 들었던 애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나는 그런갑다 하고 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는 신약 구약을 배운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만들 수는 없고 그거는 내 본질이기도 하니까 뭐 시작하자 하는데 누가 그 안에서 성경만 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베푸는 곳에 그렇지. 이렇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러면 강의를 저기 홍보 문구를 다시 쓰셔야겠네. 하여튼 그 친구가 인생 약방이 성경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해 제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따로 개인톡으로.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뭐 그렇게 소문나도. 근데 뭐 아니 들어와 그러면 있는 사람들 알면 좁아지니까 응? 이 들어올 시장이 좁아지니까. 네. 대상들이 좁아지니까. 근데 저가요. 그렇게 음. 커지는 것도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리하고 싶으니까 잘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좋아요. 76명 들어 있거든요. 아직 많이 한 달 안 들어왔네. 됐고. 많이 들어왔어. 3월 22일이 2월 22일 날 시작했으니까. 근데 대표님, 저는 제 방에다가 남의 오픈 채방을 그냥 다 걸어줘요. 그 사람들 내가 걸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뭘 받고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들으라고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여기 오픈 채방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연결고리거든요. 그거 지금 쓰다가 말았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 CH 북스? 어? 누구 책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외국 사람 이름이라 잘 기억 못 하는데 포트 누군데 그 잠깐만요. 그분이 이름이 제목이 패트릭 몰리.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는 24가지 문제에 대한 가장 선결적인 해결책인데 남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이 중에서도 저는 23번째만 마음에가 완전히 남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패트릭 몰리. 이거? 근데 아니요. 아니요. 프란시스 세퍼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패트릭 몰리 약간 노란색 책인데 이 제목으로는 너무 많은 책이 나와서. 네. 아니 CH books. CH books. 이거예요, 이거. 이거네. 네네네네. 저는 이거에 24장까지 있는데 23장이 저한테 굉장히 무브먼을 줬어요. 그거를 프롤로그에 쓸까?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크리스찬들이나 이 인생에 요즘의 인생에는요. 이 연결고리 제목이 뭐냐면 23장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서예요.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서 23장이. 근데 저는 저한테도 그게 항상 필요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그 크리스찬적으로서가 아니라 네트워크이죠. 카인드 그러니까 관계. 그래서 추진력을 쓰다가 아까 잃어버린 고리를 되찾다구나. 근데 저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서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고리를 찾지? 그래서 제가 만든 거죠.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2명은 너무 적고 2-3명, 3명. 그러니까 저까지 3명에서 4명, 5명 넘지 않게.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다 저희 STS는 다 소그룹이에요. 1대1 아니면 소그룹.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의 저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큰 계기가 된 게 아까 저 책에 잃어버린 고리를 되찾다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생 약방도 사실은 고리 역할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픈 채방 사이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강의, 너무나 채방에서 막 멀미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솔트가 되니까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글쓰기 방에 넣어주고 싶고 그거에 관계된 것들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커리어 프로그래머라는 이름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 결국 0101이 계속 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한 번이면 족하고 본인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죠. 네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 맥락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 제가 부동산 주식 기타 등등 다양한 걸 해주면서도 거기 안에서 그 사람한테는 너는 디자인만 해라 해서 산업 디자인. 그래서 미리 캠퍼스, 캔바 이거 딱 그냥 이름 걸고 블로그 그것만 딱 해라. 그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커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나 이렇게 관심이 사방에 많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는 뭘 하지? 막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는 오픈 채방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나 거기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연결고리가 돼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진심으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람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현마님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와서 있으면서 굉장히 저를 잘 활용하시고 저는 또 션마 그분은 팬이 됐더구만 보니까 우리 에리얼님의. 그죠? 그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네네. 아니 그분은 뭐 안 들어가 있는 방이 없어. 네. 다 활동하면서 아침마다 맞춤형 인사는 비록 아니지만 인사는 하더라고. 뭐. 네, 다 돌아가면서. 그분이 엄청 탁월한 거는 뭐냐면 성실하죠. 네. 성실하고 제가 준마음 리딩도 보고 이분이 똑똑해요. 이분 아들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네, 컴공학과. 알아요. 저한테 네, 치유. 따로 네.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기도 하셨고, 이분 자체가 똑똑하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해. 그러니까 오히려 김영환 교수님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에다가 자기 그게 굉장히 강한데, 이 셔마님은 여성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 권력지향적인 게 좀 덜하죠. 그거를, 그런 게 네트워크에 좀 잘 맞죠. 저도 뭐 전도사고 선교사니까 권력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지하게 가고, 네. 봐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간의 고리 이 얘기는 근데 왜 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네오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한 거예요. 좋은 아, 관계로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그렇지. 옛날에도 응? 아니, 그건 이제 아니, 그, 네. 내 채평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레오장님을 혼자서 그냥 상상하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건 음, 주제 넘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그 가시는 분이잖아요. 저 후체 음, 주시고 책 잘 나오고 또 음,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만들게 될 책이 5권이에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음, 한 권은 이미 나온 거 3월 20일쯤 나온다고 했고 또 하나는 뭐 그리고 시집이고 뭐 그렇다면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그 암송책 나올 거고 영어 교재로 어, 교재처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뭐라 그랬지 내가 음, 탄자니아 선교사님 시집 그거 제가 선물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림파 모기예요. 오기가 아니라 말기인데 저희 집에 한 3박 4일 다녀가셨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유고 시집보다는 살아계실 때 시인 등단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라서 그러고 레오장님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레오장님도 사업가잖아요. 결국은 옛날 이제 음, 회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건 지금 저는 코칭이고 음, 그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책을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떠나서 저는 안 쓰고 싶고 저는 여기로 끝이어도 돼요. 저는 애호장님하고 마지막이어도 되는데 내 책 쓰는 거, 책 쓰는 거보다 저는 그냥 강의하고 싶고 근데 음, 그냥 기획하고 싶고 1인 강사도 음, 피곤해서 그것도 음,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어, 좋은 강사들을 이렇게 다 모셔서 저희 이번에 그거 아시죠? 메투리 오시는 거랑 한국일보 국장님이 강의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워싱턴 DC 한국일보 현직 기자고 국장님이신데 저랑 음,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음. 그분이 4월에 강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일보 미주지사? 네네 네. 한국일보 미주지사 국장님 네 그래서 워싱턴대 그 석사 하시고 그 워싱턴 대학교 조지 워싱턴 근데 어찌 됐든 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도와주실 분들도 뭐 있고 또 그렇게 가긴 하지만 저는 책은 질이 한국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싸고 또 한국어로 내고 싶은 사람이 많죠. 영어로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국 시장인 건데 책 안 팔리잖아요. 돈도 안 되고 크게는 당장은. 근데 너무나 이거를 펼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음. 미국 현지에 있는 교포들이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자기 성취, 자기가 이룬 거를 알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네, 네, 네. 연세가 좀 드시면. 그렇죠. 그래서 리타이어라고 지금 뭐 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른들이 음, 어쩌다 보니까 또 그 독서 그룹에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제 회계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음, 그 메타버스 강의 한 번만 해달래서 그거 음. 기초 강의하러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라 같이 막 독서 모임 하자 그래서 이제 주저앉은 케이스죠. 메타버스 강의도 하셨어요, 에리얼님이? 저 메타버스 강의할 수준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과학 전문의 선교회 스마트 선교사라고. 그러면 저기서도 메타버스 강의 한번 해주세요. 줌스쿨에서도. 원하시면 네. 언제 할까요? 그게 잠깐만 저 4월 지나고 하면 안 돼요. 저 그래, 진짜 그래 되지. 책도 써야 되고 5월에는 할게요. 네. 왜냐면 갔다 와서 미국에 와서 4월에는 못한다, 아예. 네. 이제 한다면 저 못한다. 한국 가 있잖아요. 4월에 너무 음, 바빠서. 그렇구나. 그럼 다시 이야기해요. 너무 네. 머네. 하여튼 그렇구나. 메타버스도, 근데 그렇게 제가 하시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늘 수업 들은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메타버스, NFT 제가 설명하면 너무 쉽대요. 다 머리 아팠던 것도. 어저께 월요일 날도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하나 그거 독서 모임에서 했는데 그 여자들 다 공감, 막 남자들은 다 꼬리 내리고. 왜냐면 남자들은 파고드는 성향이 있잖아, 하나를 가지고 죽으려고 파고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자들은 넓게 보는 거 좋아하고 쉽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오픈 채방에 들어오는 여자분들한테는 제 강의가 음, 쉽게 더 다가올 수 있죠. 남자분들 강의보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여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네, 네. 그 여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희는 못 알아들어, 문제는. 좋아. 기피하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여튼, 이거 이제, 워드로 변환해서 드릴 테니까, 네, 이제, 말마인드 자체의 사용법을 또 익히는 건 별다른 시간이 필요해서, 네. 이거보다는 이제 워드로 제가 변환을 해서 좀 알마인드도 좋은데 그대로 주셔도 되는데. 네, 알마인드도 들고 둘 다 드릴 텐데, 네, 워드로도 일단 변환을 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요건 일종의 기획서잖아요. 네, 기획서니까 이 기획서를 기반으로 아까 핵심 컨셉 그리고 차별성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목차를 한번 짜보세요. 네, 옛날 목차를 포함해도 되고 새로 구성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 미팅 때까지 목차를 한번 짜서 미리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할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또 2차 코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변환하고 있고, 네. 다음 언제까지 그러면 그거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이 16일이고, 제가, 일주 뒤? 네, 2주 뒤? 일주 뒤로 하죠. 제가 어, 초를 끝내고 가고 싶거든요, 한국에. 한국에 언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제가 4월 8일 날 밤에 비행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4월 음, 10날 들어가요, 4월 10. 10일 입국, 한국.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23일 몇 시? 대표님 좋으신 대로 제가 맞출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저녁이면 새벽 시간이 되지 않아요? 저는 새벽이 형이에요. 원래 맨날 2시에는 일어나요, 보통. 늦게 일어나면 4시. 음, 그럼 예를 저희랑 들어, 13시간 차이 나요. 1시간 차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3시면 거기는 4시 이렇게. 제가 8시면 제가 7시. 그럼 8시, 제 기준으로 8시 괜찮죠? 네네.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시간 정도 잡으면 되나요? 그때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오늘도 지금 1시간 반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음, 대표님. 그러면 음. 7시 좋아요. 왜냐면 아기 또 학교 보내야 돼서. 아, 그러면, 뭐야, 7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7시 그쪽 저는 6시. 6시. 그럼 전 그게 훨씬 좋죠. 네, 새벽에. 좋아요. 그러면, 23일이요? 네, 수요일, 아리엘님 2차 코칭을 오후 7시, 한국 기준 7시. 네, 저는 새벽 6시. 3월 23일 수요일 7 p.m. 그쪽은 6 a.m.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오해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줌스쿨의 룰은 다른 채팅창은 어쩌다가 강의한 직후 한 이틀 동안만 외부 링크 홍보 허용을 원칙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래도 그걸 철학적이나 원칙적으로 이제 나는 아예 그냥 허브 역할처럼 하겠다. 그렇게 네. 가져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뭐 네. 상관없겠지. 제가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면. 근데 현재는 그래서 네네네. 약간 제가 짜증을 냈던 거고 아니, 죄송해요. 근데도 감사했던 거는 저는 그냥 가려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또 따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원래 그냥 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근데 아직 가리기를 당해보진 않았는데 아무 데서도 그냥 대충 그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실수한 거죠. 그거는 모르고 그런 어, 거니까. 근데 아,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뭐를 할 때 질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 되기를 빌어주는 사람이 있고, 음,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예요. 그게, 음, 그리고 또 반대로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든지. 음. 그런 관계가 이제 또 좋은 관계잖아요. 서로 잘 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오장님 그 블로그 딱 보니까 음, 한국 책 쓰기 협회라고 네. 했나요? 그런데 한국하고 음, 미국이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음, 한국에서는 잘 몰랐고, 음, 한국은 뭐 사단법인, 무슨 법인, 협회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한국은 미국은, 달라요. 응? 사단법인, 재단법인 별도의 등록이 맞는데 네, 그런 협회라는 이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음. 저는 굳이 왜 한국을 넣냐 이거야, 이제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건 레오사님, authority를 주기 때문이에요. 한국 어, 사람들 authority 좋아하거든. 권위 아, 있어 보이는 거. 음, 그러니까 그냥 협회라고 하면 무슨 하위 단체인가 생각하는데 아니, 뭐, 세 한국 개가 더 크지 않아? 세 개? 세계? 그건 음. 너무 뻥 같잖아. 아니, 그게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응,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을 욕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응, 이름만 정확히 말 안 할게요. 어떤 분 그 전자책 강의를 들었어요, 응, 처음에. 응,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다 싶었어요, 응, 이분도.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응. 사람이. 오경아 씨 아니야, 오경아? 맞아요. 어, 느낌이 와. 그래서요? 근데 깊이가 너무 없어서 어. 그냥 그 사람은 무슨 조용히, 자기가 그룹 회장처럼 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미안한 얘기인데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그 천박하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너무 그가 깊이는 전혀 없고 음, 너무 그런데 제가 음, 너무 슬픈 걸 또 하나 봤어요. 최근에는 음, 그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기로 제가 노력을 하고 음,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어 그 김영환 교수님이 음, 이분을 초대했고 또 다른 분 한 분 두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해주는데 음. 너무 확 무시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누구를 무시해, 누가? 김영원 씨가? 우경화 우경화 씨를 씨를? 김형환 교수님이. 어, 근데 김영환 교수님이 다 잘하시는데 음, 이렇게 바로바로 직선적이셔갖고 음, 저처럼. 근데 음,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막 음, 대놓고 막 마음 상하는 거를 음, 찝어서 얘기하니까. 음,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너무 그 뭐죠? 진짜 그 적이 없는? 근데 이제 레오장님은 제가 그날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동기부여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취미로 뭐 이거라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 퀄리티 있고 제대로 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분들은 저는 택도 없거든요. 음,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요. 그 일을 할 시간도 없고. 제가 내고 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토스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어요. 잘 전달. 그러니까 그 중에 저희 독서 모임 어른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류호장님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당구의 쓰리 쿠션처럼 음. 다른 사람이 광고해 줄 때 그렇죠. 간접 입소문이 훨씬 강력하죠. 예, 예. 저는 그게 이제 바나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면 바울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음, 이제 똑같이 저한테도 그런 바나바가 필요한데 음, 대표님은 저한테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마케팅까지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STS에 지금 교수님들을 셋업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미국의 교수를 현재 그 제대로 된 미국 대학교 교수 두 음, 개, 메릴랜드 대학이랑 음, 다른 그
오클라호마인가? 그 두 개 대학의 관광호텔 경영학과 교수로 계시는 여자 교수님 저희 그게 올라가고 홈페이지 지금 작업에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급하게 만들어만 놓은 거였고 이제 셋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또 상담학 석사 다 마치시고 교직에서 20년 계신 분들도 상담학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가요. 상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셋업을 하는데 만약에 레오장님도 이제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책 나오는 거 보고 마무리하시고 이만하면은 그냥 STS 믿을만하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 STS가 유니버셜 에듀케이션 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아니에요? No Christian education. 크리스찬이라고 안 들어가요. 저는 신학은 제가 무료로 다 가르칠 거고 교수님들 보고 무료로 가르쳐 주라고 그럴 거고 저는 신학은 다 무료로 가르칠 거고 나머지는 돈 제대로 받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 코 묻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무료로 다 그냥 서비스하고 저는 서티피킷 과정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과정 그런 거를 열으려고 하는 거 어덜트 대상으로 그러니까 1인 기업이든 뭐 그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새로 아이들 그 코딩 쪽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UBA 대학원 나오고 스탠포드하고 막 굉장히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마치고 이제 스탠포드 나왔어요? 네, 거기 고급 과정 또 마쳤어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원이 아니고 고급 과정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근데 이제 내년에 얘가 올해 말고 지금은 그거 컴퓨터 쪽 하고 있으니까 라이센스들 다 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셋업하고 싶은 쪽은 저도 로스쿨 지금 에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저 커리어에서 그냥 늘려고 하는 게 로스쿨이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법학 공부했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서 맨날 연애하고 노느라고 술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레오장님은 만약에 레오장님 같은 정도 수준의 진짜 그런 커리어에 그런 게 계신 분이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이나 아니면 세계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STS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레오짱 줌스쿨로 가든 레오짱에 뭐 책 쓰기 협회로 가든 건 상관없고 네, 저는 어차피 STS 자체에도 연결고리 형태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마케팅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책 쓰기 요 파트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파트가 아니고 그 서비스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비스를 해드리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제대로 된 분한테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오장님이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사람을 가르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광고만 해드리는 거죠. 대신 레오장님이 저를 도와줬으면 생각하는 파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출판사 뭐 나는 고래 출판사 거기랑 지금 얘기하기로 죄송해요. 네, 나는 고래? 처음 그 들어보는 이제 막 만든대요. 근데 윤보영 시인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감성 시인.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을 싸게 해준다는데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뭐 그래서. 자비 출판 이런 거예요? 네네네네. 그냥 출판 프린트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요번에는 급하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급할 것도 없지. 가서 좀 보고 종이질이랑 그 가격이랑도 다 비교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제가 계속할 생각은 없고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해드리는 거니까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 일 자체를 제가 안 하고 저는 연결만 해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알겠어요. 또 하나는 네. 레오장님이 영어책을 내셨었잖아요. 네. 영어책을. 대과거? 하여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 시대에 그렇지, 영어 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그런 교재를 원어민 그 QR코드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제 보니.
네, 아멘. 에어리얼님 같이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맞다. 제가 뭐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코칭 받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 다만 우리 에어리얼님이 군인 여군 출신이라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격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잖아. 저번에 무서워요. 공개적으로 무서워요. 네. 인성은 모르겠지만 5번을 얘기했어. 5번을 무려. 아니, 그 처음에는 한 2번까지는 웃어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 끝나고 나서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레오총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 약간 너무 선을 넘어서까지 하더라. 라는 의견들이 솔직하게 지금 1대1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네네. 너무 약간 선을 넘었어요, 그때. 그랬구나. 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화법은 약간 이제 친근감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화법은 이제 외부 제3자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주인장을 저렇게 자기를 초빙해준 주인장을 저기서 계속 디스하고 있지? 약간 그런 캐릭터가 제가 특이하다라고 해석을 저도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네. 어. 그거 제가 고쳐야 돼요. 요번에 잘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음, 농담이 좀 지나치면 장난기인 거지, 일종의 장난기? 네, 네, 저는 사랑의 표현인데 그게 어, 듣기 나름이죠. 저한테는 어떻게 해도 저는 상관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애정 표현이고 친한 게 저는 그러니까 다이빙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레오장님을 처음부터 그냥 같이 가야 되는 사람, 내 책에 운명을 맡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애정을 갖고 정말로 진심. 근데 듣고 보니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대디시 했군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래 정말 진심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사실 그러면 안 돼서 내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 배가지고 이제 안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더 안 그래야 되니까. 네. 그게 일종의 추진력하고 연결된 뭐 기질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래도 고쳐야 약간 돼. 그거는 좋진 직설적인,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그런 거, 음, 아웃스포큰 되는 그런 음, 상황인데, 그게 음. 이제 또 애정 표현을 약간 이렇게 장난기 넘치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유머 코드나 그런 어떤 화법 코드에 별로 익숙지 않은 사람들, 저건 뭐지? 왜 자기를 이 자리 특강하라고 지금 초빙해준 주인장을 계속 깎아내리고, 디스를 하고, 뭐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왜 인성을 문제 있다고는 모르지만 안 했는데? 인성을 인성은 모르지만 모르겠다고 했죠. 네. 인성을 모르지만 인성을 모른다는 게 인성 나쁘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읽히신 거예요? 인성 정말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오, 물어보던데 어떤 정말 여자분이.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음,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그러니까 솔직히 저의 병이죠. 안 만나봤고 모르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한 배를 탔다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그래서 레오장님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네. 제가 잘 돼야 레오장님도 잘 되지 않나요? 근데 인성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다른 얘기지. 인성을 모른다는 그 표현 자체는 네. 당신 인성은 내가 알 수 없어. 그 말은 인성은 안 좋을지도 몰라. 뭐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어, 한국어에서는. 한국, 한국어에선 그렇게 했네요. 근데 어.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어법 자체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그 비즈니스를 봤으면 정확히 일 잘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성격 어. 진짜 좋고 착한데 일 진짜 못한 사람이랑 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사실 그대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레오장님의 인성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죠. 인성보다 이분의 실력이 진짜 좋다. 니네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라. 뭐 음. 그런 거죠. 제 근데 생각. 그런 부연 설명 일도 없이 그냥 인성은 모르지만 인성은 모르겠지만 뭐 아니, 이걸 저 다섯 번을 베스트셀러 반복하면 만들고 싶으면 레오장님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레오, 말을 했지만 네. 그렇게 그게 사람들은 그 얘기와 이 디스와 이게 연결된다고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전화까지 했지 걱정한다고. 아니 그거는 그 괜찮으세요? 사람들, 솔직히 말할까요? 응. 그분들은 레오장님을 남자로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레오짱님을 내가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재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른 오픈 채방에서 강해달라는 것도 난 다 미뤘다고. 왜냐하면 레오짱님에 대한 예의라고 그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진짜고요, 사실이. 그건 저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희가 여자는 여자를 좀 알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때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랬는데 사실 맞았거든요. 전 딱 보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눈빛이 보여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성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인간 어, 심리인데, 어. 레오사님 잘생겼죠? 성품 뭐 이렇게 또 농담도 받아주죠? 또 실력 있잖아요. 그리고 내 책을 또 잘 만들어 주셔야 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또 특히나 요즘 또 한국 여자들 이혼율도 진짜 많고 외로운 사람도 많은데, 레오짱님처럼 글을 감성을 봐주는 사람은 진짜 글로 친해지면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없거든요. 글을 보는 어,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레오짱님을 남자로 좋아하는 여자들 눈빛도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 그분들이 전화했을 것 같아. 네. 그분들이 그래요? 전화했을 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남자니까 뭐, 네. 아, 레오장님 가정사나 사생활은 난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네. 단지, 우경아 아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경아는 참 불쌍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됐어요. 지금은 안 됐는데 처음에 통화할 때는 이 사람은 같이 일할 수는 없겠다 하고 그냥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몇 번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 혹은 그 친구가 아가 이렇게 크로스 게이머 크로스 하던 그런 순간의 기억은 체리 피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어, 떡 먹을 것만 따고 어디 사라져버린 그런 아, 약간 얄미운 캐릭터. 그러면서 약간 자기 과도한 나르시시즘, 과도한 네, 네,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네. 사람으로 착각해. 그래서 병이죠. 자기를 무슨 회장님으로 막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런 자리 자기가 거기 설 자리가 별로 없으면 바로 빠져버리고 아,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 재수없다 되게 그러겠어요. 좋은 놈이다 했어. 근데 이력을 보면 책 쪽에서는 빵이거든. 빵 거의 그럴 것 제로 같아요. 음, 제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음, 실력도 마찬가지고 뭐 걔가 책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책 쓰기 코스를 걔가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이가 없고 그런 네. 점에서 약간 참 재수없는 놈이 다 있네.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실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게 필요했던 게, 음. 어, 저는 전자책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자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빨리빨리 하는 거. 네네. 그래서 끝났죠. 이제 아니 그 빨리가 아니라 책을 배송을 하면 너무 배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터키에 7불 50짜리 책을 보내는데 50불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로스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데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자책이 좀 요즘에는 그렇죠. 뭐 종이책 나오면 전자책도 나오면 응, 괜찮은데 급할 경우는 교재 같은 거는 응, 전자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응. 연락을 했다가 굉장히 막 대화가 안 됐는데 레오장님은 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 책 너무 잘 응. 쓰셨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많이 지금 몇 분이나 뭐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음, 레오장님이 이렇게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거나 음, 뭐 한국 책 쓰기 클럽보다 뭐 진짜 음. 뻥이 아니라 세계 책 쓰기 클럽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 와이나 아이디어세요. 좋은 서제스천이야. 하여튼 네, 좋고 감사해요. 하여튼 충분히 생각해 볼게요. SS 네네 제가 지금 그 다음 코칭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 네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이걸 아까 우리 알마니들을 변환한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목차 목표. 목차를 한번 짜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를 이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주로 한 목차여야겠지. 이런 식의 이 네, 사람들 염두에 둔 목차를 짜셔야겠죠. 네. 워낙 뭐 클레버 하시고 스마트 하시니까 금방 짜실 거라고 확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짜도 레오장님이 어이. 잘해줄 거라 예, 걱정 제가 없어요. 열심히 피드백, 뭐, 수정, 네, 커렉션 해드릴 거니까, 네, don't 네. worry about it. 네, 그래 걱정 아, 안 해요. 편하게 가요.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에리얼님,
감사해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한국 들어오시면 맛있는 거 먹어요. 네. 크리스피 오리랑. 네. 그거 네. 안 먹어도 돼. 그거 내가 네. 샀어. 하여튼 그래.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예.